네, 오늘도 우리는 시황이 궁금합니다. 이재선 의원님 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윤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답답합니다. 자기 요즘 시황 쓰는 분들은 요즘 뭐 어떻게 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이제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할까, 내지는 유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네. 최근엔 그게 다 막 관심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증시가 맞아요.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까요. 예. 최근에 이제 증시 지지부진한 흐름의 원인도 사실 크게 그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황 쓰느라고 쥐어짜고 계시죠? 네, 안 봐도 압니다. 네. 너무 공감하시는 네, 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쓰긴 써야 되는데 그죠? 아, 새로운 얘기는 없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뭘 쓰냐? 최근에 시장이 부진한 이유가 뭘까? 이제 분석을 하시겠죠.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내일 FOMC 회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 재료보다는 오히려 사실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는 점이 증시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그 WTI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WTI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30~40% 가량 올랐는데 네. 그래도 이제 꽤 올랐습니다, 사실. 그쵸. 이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상승 재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이 공급 쪽에서 감산. 네, 감산을 이제 음. 큰 폭으로 지금까지 단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사실 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공급 사이드에서의 그 유가를 조금 상승 재료로 이제 많이 이제 시장이 찾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수요 쪽에서는 중국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8월 달부터 경제 지표가 이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잘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에 더불어서 원자재 관련된 뭐 물동량 지표라든지 내지는 뭐 WTI 말고도 사실 중국과 연관된 이제 관련된 지표들이 다 일제히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공급과 수요 측에서의 상승 재료가 좀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WTI가 지금 배럴당 $90 이상 그 목전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WTI가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현 유가 레벨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요. 저희가 과거 이제 긴축 초기 사이클이랑 조금 다른 점이 이 수요 측의 그 재료가 많이 작용을 하면서 WTI를 지금 좀 상승을 키우고 있다, 폭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유가 레벨에서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지출에 있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적인 그 무리한 긴축을 또 굳이 할 필요성을 낮추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 금리 그 방향성 경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유가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우디 말고도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쪽도 미국이 최근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 이상 치고 가는 그런 국면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대충 고점 수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뭐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하더라도요. 저희가 겨울에 가서는 또 이번 연도가 되게 따뜻한 해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네. 난방유 수요도 아마 이제 예년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시장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향후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생각하면 겨울이 좀 덜 추웠으면 좋겠네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FOMC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매파적 동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동결이 확실하긴 하지만 그 이후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99% 거의 동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시장은 그거보다는 연내 추가 긴축을 할 것이냐 또 이와 더불어서 2024년에 전부표가 어떻게 방향성이 이제 과거 대비해서 조금 달라질 거냐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제가 늘상 얘기를 했듯이
상반기 대비해서 지금 소비 관련된 데이터들이 조금씩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용 시장도 지금 수급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굳이 연준이 무리한 긴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쯤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GDP도 사실 조금씩은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저희가 이제 점도표 중앙값이 지금 4.6%인데요, 대략적으로. 금리 인하를 대략적으로 100bp 정도 가량을 반영을 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100bp 인하 가능성이 상반기 때 높느냐, 하반기 때 높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보다 조금 주목을 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근데 파월 의장이 사실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 명분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이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간 언지를 줄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MC 회의에서 지금 현 수준의 그냥 연준의 스탠스만 확인이 되더라도 시장을 일단 안도하면서 그간 받았던 기간 조정분을 대부분 조금 되돌리면서 오히려 조금 상승에 대한 재료를 찾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FMC 거의 동결 확률이 지금 9월에는 99%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간밤에 미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제일 높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미 이제 연준이 그 소위 말하는 매파적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를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이 여기에서 뭐 정말 극단적으로 연내 뭐 추가 2차례 금리 인상이라든지 내지는 더 이제 시장 예상 대비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견지하지 않는 이상 10년물 국채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FMC 회의 이후에는 저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를 봐야 되고 아직까지 매파들이 좀 더 드글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좋은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시간을 11월까지 좀 벌 가능성이 있고요. 유가 얘기는 다음 질문인데 우리가 앞서면 다 해서 굳이 뭐 유가 얘기는 다시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러면 또 반도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말에 이제 TSMC 그러게요. 이슈에서 한 번 꺾이고 또 전날에는 인텔이 또 4% 정도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이 업황 개선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건지 주가 하락이 계속 나오는 원인도 궁금하고요. 일단 매크로 노이즈들의 사실 펀디멘탈이 저는 반도체는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밀려도 사고 올라도 사는 전략이 여전히 저는 4분기 연말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려도 사고 올라오면 사는데 계속 밀리니까. 그쵸. 올라올 그게, 때 사야 되는데 밀리니까. 그게 문제긴 하죠. 그래서 약간 FMC 회의라든지요, 내지는 네. 11월 달에 있어서 또 이제 FMC 회의가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마다가 조금 변곡점이 될 것 같은 게요. 그때마다 또 금리의 방향성이 조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때 이제 증시 방향성도 다시 한번 좀 탐색 경로를 다시금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때는 사실 반도체가 저는 오히려 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P와 Q에 대한 모멘텀 늘 얘기했었었는데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늦어도 4분기 말에 이제 반등할 거라는 시각이 지금 주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수출 반도체 데이터들이 크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내부적인 수요 회복이 지금 되고 있다는 몇몇 지표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도체는 그렇게까지 지금에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크게 좀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TSMC 얘기 나오고 나서 월요일 날 주가 빠질 때 반도체 그 섹터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자료를 즉각적으로 냈습니다. 노근창 센터장님도 그렇고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메모리하고 TSMC가 하는 파운드리는 좀 다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 쪽은 지금 돌아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제 메모리 쪽은 또 중국 비중이 크다 보니까요. 네. 결국에는 뭐 최근에 이런 이슈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의 내부적인 수요가 3분기 때보다 4분기 때 더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 시장은 보다 조금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서는 영향력은 좀 중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장비 입고 뭐 늦춰달라는 얘기는 대만보다도 이제 미국 공장 짓는 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조금 속도 조절 내지는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려는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기대하는 바인데 그 최근 소비나 생산 지표도 좀 좋게 나왔고요. 오늘 LPR 그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잖아요. 1년물 조금 내릴 줄 알았는데 동결했습니까 오늘? 네, 오늘 동결했고요. 네. 원래 동결 컨센이 더 그랬었어요? 높았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전에도 이제 그 LPR 전에 MLF 네. 금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 LPR에 선행하는 이제 네. 금리 지표거든요. 근데 그 인민은행이 사실상 그것도 동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컨센 자체는 동결이어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준율이라든지 이런 다른 금리 도구는 사실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준율 내렸죠. 네, 예. 연준이란다. 계속 헷갈립니다. 인민은행도 네.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부양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그러니까 지표 조금 나온 거는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소비랑 생산 지표 나온 것들은요? 저는 추세적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4분기 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그 소비자들의 그 저축액에 있어서 보자면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사실 이제 트리거 포인트만 있으면 중국 이제 소비자들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중국의 경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소비가 좀 둔화되더라도 사실 오히려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을 좀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가서는 또 저희가 이제 뭐 관군제라든지 이제 소비에 관련된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요. 예. 이 아마 이제 8월 달에 나온 지표가 일단 또 잘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기조가 한동안 또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군제 같은 거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좀 덜 미치나 봐요. 좋은 의미에서 미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지금도 물론 뭐 일본의 뭐 소비 엄청나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건지 소비가 어쨌든 좀 중국이 좀 좋아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해상운임 지수도 좀 오르고 있는 게 중국의 긍정적이라고 하던데 그 중국 경제를 보여주는 게 어떤가요? 네, 지금 8월 달 원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비철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원자재 그 수입량이 중국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때부터 저희가 BDI 지수라든지 그 물동량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DI 지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30~40%가량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추세도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에 저희가 테마를 크게 뭐 소비와 인프라 그 두 개로 테마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인프라 쪽에 그 관련된 테마, 운송이라든지 상사 쪽으로 조금 시장이 관심을 많이 두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연휴 전이기 때문에 증시가 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10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4분기이기 때문에 4분기에 알아두면 좋을 증시 기대 요인 그리고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11월 달 동결 가능성이 커진다면요. 네. 오히려 시장은 이제는 상승의 재료를 보다 조금 찾을 수 있는 그 기로를 마련을 할 것 같고요. 위험 요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연말기에 가서는 늘 이제 그 양도세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수급이 몰렸던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 코스피를 이제 개인들이 이겼던 적이 거의 사실 연간 수익률로 보자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 최근에 저희가 상반기 때까지 2차 정지 중심 수급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개인들이 이제 수익률을 연간으로 조금 많이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말로 가서는 이 해당 이슈가
좀 수급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2차 전지 쪽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적은 지금 이제 3분기 또 실적 시즌에 돌입하잖아요. 3분기 실적 컨센은 요즘 어때요? 3분기 실적 컨센은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네. 뭐 사실 그렇게까지 시장에 뭐 모멘텀을 줄 가능성은 없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다 기대하는 거는 올해에 대한 전망치보다는요. 사실 2024년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 전망치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시장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2024년에 있어서 기여도가 얼마나 더 크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내년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큰 상황이고요. 또 증가율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YOY 기준으로 저희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대략적으로 한 50%가량 증가를 하게 되는데 영업이익단에서 그중에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이 나머지 영업이익 증가분이 한 20% 내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 연말로 가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하고 관심 섹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좋은 그 관심 종목이 제가 하나 있는데 현금이라고요. 현금, 현금, 지금, 입금, 현금이고요. 전략하고 섹터 얘기해 주세요. 현금 제외하고. 뭐 현금을 지금 많이 보유를 한 상황이라면 네. 지금 4분기를 노리고 저는 투자를 해도 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수출 경로를 보시면요. 네. 작년에 10월달, 11월달이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감안해서라도 수출 증가율은 10월달, 11월달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옅어지는 구간 내에서는 오히려 2,6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상승 재료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이제 전략을 보자면 이제 길게 보자면 여전히 저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제가 그 원자재 물동량 관련된 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그에 비해서 사실 운송이라든지 상사라든지 관련된 업종 주가들은 코스피 대비해서 사실 연중 내내 좀 부진했습니다. 주가적으로도 사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련된 업종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소비 관련주는 좀 기대 가져도 돼요? 화장품 뭐 이런 아니 뭐 거 중국 소비주 네. 이제 우리도 그렇고 중국 화장품 포함해서 뭐 네. 이런 여행이나 네. 예. 저는 10월 달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 시즌이 조금 많이 겹치는 11월 달쯤에 이제 좀 더 중국 관련된 연말이요. 네네. 그 전에 좀 인프라 관련된 업종이 사실 순환매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과 전략 세웠고요. 여기까지 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른 퇴근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